어르신, 며느리가 어르신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 서류들은 전부 자기 본인 것으로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카페 남자 종업원이 와서 해준 말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려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멍하니 시야가 흐려지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제 이야기 꼭 좀 들어주세요. 어느 날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 작업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에 쥔 청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이제는 은퇴한 건축가이지만 제 눈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선 하나, 각도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역시 완벽해.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도면은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작품 중 하나였어요. 한강 뷰 파빌리온이라 불리는 이 건물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죠. 저는 박미자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동안 건물을 설계하며 한국 현대 건축계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혼자 사는 노인이 되었네요. 남편 철수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그를 데려갔어요. 그날 이후로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가끔은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는 빈자리만 남아있죠. 철수야, 오늘도 많이 보고 싶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이제는 이런 감정의 파도에 익숙해졌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자 놀라웠어요. 발신자는 며느리 윤소라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소라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더라? 거의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태연과 소라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했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는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웬일인지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너무 다른 톤이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친절한 목소리를 듣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지내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어머님 댁 근처에 있는데요. 함께 커피라도 한잔할까 해서요. 제가 새로 발견한 멋진 카페가 있거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소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뭔가 필요한 건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의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그래, 좋지. 어디서 만날까? 소라는 주소를 알려주었고 1시간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세의 얼굴에도 여전히 품위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네.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은 늘 완벽함을 추구했어요. 건축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철수가 떠난 후에는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 아들 태연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적 태연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 같은 멋진 건물 짓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소라를 만난 후에는 달라졌어요.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면 항상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왜 이렇게 변했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토록 바쁜 세상에서 노부모는 그저 짐일 뿐이었나요? 소라가 안내한 카페는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일 오후지만 이렇게 텅 빈 카페는 드물었죠. 어머님, 이쪽이에요. 소라가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공간은 뭔가 불편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이상하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머님, 이곳의 특제 카페라테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소라의 밝은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건축 도면을 볼 때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소라의 눈빛에서 진짜 의도를 읽으려 했어요. 그녀의 눈은 미소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카운터로 향하는 동안 더 자세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모두 소라를 알아보는 듯했어요.
한 젊은 남성 직원은 제게 몇 번이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소라가 커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가끔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으세요? 갑자기 던진 질문에 놀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갑자기 기억력을 물어보지? 아니, 그런 일은 없어. 내 머리는 아직 멀쩡해.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소라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다가 빠르게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럼 다행이죠. 요즘 태연이가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해서요. 혼자 사시니까. 태연이 걱정? 넌 태연이가 날 언제 마지막으로 걱정했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님? 소라가 당황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얘야, 너희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온 게 언제지? 저번 추석에도 안 왔잖니? 이제 와서 갑자기 걱정이라니. 소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혼자 남겨진 순간 젊은 남성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 어르신, 그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방금 오신 분이 어르신의 며느리 맞으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여기 자주 오세요. 항상 건축회사 로고가 있는 명함을 가진 남자분과 함께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건축회사라고. 며칠 전에는 옛 건축가의 설계도면들이 지금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미자 씨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분양하면 얼마나 남을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또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 서류들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제 건축 설계도면들, 한국 현대 건축의 역사적 자료들, 특히 한강 뷰 파빌리온 원본 설계도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명품으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여다 놓쳤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갑자기 뒤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초조함, 불안, 그리고 계산. 건축가로서 저는 항상 세세한 부분에 민감했습니다. 건물의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진실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제 평생의 작품과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아. 조금 어지러워서. 약하게 대답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나를 속이려 했다면 나도 그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철수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야.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어. 저의 인생 기초는 단단했습니다. 소라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일로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는. 소라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흐릿한 수채화처럼 보였어요. 머릿속은 온통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시네요. 소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말투와 달리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독수리 같았죠.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배신의 충격이 너무 컸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평생의 작품들을 팔아치우려 한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라가 친절하게 팔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뱀의 감촉 같았어요. 어머님, 침실로 모셔드릴게요.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소라가 저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척하며 침대에 누웠어요.
소라는 이불을 덮어주고 물 한 잔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아주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전화해 볼게요. 어머님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소라가 방을 나가자마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라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그래, 그녀는 이미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응, 다음 주 목요일 요양원 예약은 확정했어.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태연도 이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목소리를 죽여 속삭였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 철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내 서재 책장 뒤쪽을 살펴봐.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어.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단서일까요? 소라의 통화 소리가 여전히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릴까봐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다행히 소라는 열중해서 통화하느라 제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 도면들은 이미 정리해뒀어. 특히 한강뷰 파빌리온 원본은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해온 작품들을 그들이 이렇게 팔아넘기려 한다니. 조심스럽게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 때 작은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어요. 감사하게도 문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남편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책장으로 다가가 뒷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으로 벽면을 더듬어 보았죠. 그때였어요. 손가락 끝에 작은 돌출부가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눌러보자 딸깍 소리와 함께 책장 한쪽이 살짝 열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암호를 입력해야 했어요. 철수야, 무슨 암호를 넣은 거지?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8월 15일 떨리는 손가락으로 081호를 입력했습니다.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함께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미자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당신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뜻일 거야. 내가 염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군. 눈물이 흘러내려 편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계속 읽었어요. 이 봉투에는 몇 가지가 있어. 첫째, 우리 집과 모든 재산이 오직 당신에게만 귀속된다는 명확한 유언장이야. 둘째, 내 오랜 친구 이강민 변호사의 연락처야. 그는 당신을 도울 거야. 셋째, 소라와 태연이 몰래 대출을 받으려 한 증거야. 난 그들을 계속 조사해 왔어. 당신의 건축 작품과 명성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그리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던 겁니다. 남편의 서류들을 살펴보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집, 재산 그리고 모든 설계도면의 저작권이 오직 저에게만 귀속된다는 법적 서류들이었죠. 또한 소라와 태연이 대출을 받으려 했던 증거와 함께 그들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연락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철수야, 고마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면서도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서재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서류들을 품에 숨겼어요. 금고를 닫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의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책장 뒤쪽을 살펴보려 했어요. 급히 그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 철수가 보고 싶어서. 그의 물건들을 보고 싶었어. 최대한 혼란스러운 노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오히려 이 연기에 도움이 됐어요. 소라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님,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쉬셔야 해요.
내일 병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의 다정한 말투 뒤에 숨겨진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좀 쉬어야겠구나. 약하게 대답하며 그녀와 함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단단해져 있었어요. 내일 이강민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약한 노인을 상대한다고 생각했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철수야, 내가 이길 거야.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남편의 눈빛처럼 반짝였어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철수가 남긴 편지와 증거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강민 변호사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이제 약한 모습은 그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화장품을 꺼냈어요.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소라가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보다 조금 더 어수선하게 머리를 정돈했어요. 부엌으로 향하자 소라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제 행동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관찰하듯이 말이죠. 응, 좀 나아졌어. 어제는 너무 피곤했나 봐. 약간 혼란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라의 눈빛의 안도로 바뀌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오늘 병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의사와 짜고 있는 걸까요? 가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건가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내일 가면 안 될까? 머뭇거리는 척했습니다.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로 예약할게요. 오늘은 제가 집에서 어머님을 돌볼게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라가 집에 있으면 이강민 변호사를 만날 수 없었어요. 아니야, 내일이 있잖아.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오후에는 옛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갈 거야. 소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의심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친구요? 어떤 친구인데요? 숨이 막혔습니다. 빠르게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철수의 동창회 친구야. 가끔 나를 보러 오시거든. 마침 오늘 전화가 왔어.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소라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걱정 마. 버스 타면 돼. 너도 일 있잖아. 결국 소라는 저를 혼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빠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철수가 남긴 연락처로 이강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그는 즉시 저를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미자 씨 빨리 오세요. 철수가 당신이 연락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1시간 후 저는 이강민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문을 두드리자 거구의 노 변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미자 씨.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철수가 남편이 모든 걸 준비해뒀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민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네, 철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 태연과 소라가 어떤 일을 꾸밀지 예상하고 있었죠. 이강민은 제게 남편이 남긴 법적 안전장치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설계도면들의 저작권은 오직 저에게만 귀속되며 제3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소라와 태연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강민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어요.
마치 철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했습니다. 이강민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소라나 태연이 당신의 재산이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녹음하세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식을 의심하고 증거를 모으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세요. 혼란스러운 노인처럼요. 그들이 안심하게 만드세요. 이강민의 조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해졌어요. 철수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소라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 만나고 오셨어요? 어땠어요? 소라의 표정은 밝았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이 느껴졌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했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없는 척 같은 질문을 2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소라야, 아까 내가 어디 갔다 왔지? 소라의 표정이 안도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험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친구분 만나고 오셨잖아요, 어머님.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길을 헤매는 척했어요. 소라는 점점 안심하며 경계를 풀었습니다. 한편 저는 몰래 소라의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건축가로서의 세심함이 이런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구석구석 숨길 만한 곳을 찾는 눈썰미가 지금은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요. 철수가 남긴 사랑으로 무장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정성 들여 연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방향 감각을 잃은 척하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소라의 이름을 가끔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소라는 제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병원에 보여줄 증거를 모으는 거겠죠. 그날 아침 소라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잠깐 산책하러 나가실래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숨겨진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녹음기가 가방 안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 좋지. 오늘 날씨가 좋구나.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날씨를 즐겼겠지만 지금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소라가 저를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자 소라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시 후 그녀가 반가운 얼굴로 누군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태연이가 오래간만에 시간이 났대요. 함께 점심 먹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태연을 만나는 건 거의 3개월 만이었어요. 그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잘생긴 내 아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태연이 제게 안겨왔습니다. 그의 포옹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예전에는 그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는데 그래, 잘 지냈어.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태연의 눈빛이 소라와 교차했어요. 무언의 메시지가 오고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떤 소식인데? 저희가 어머니를 위한 멋진 곳을 찾았어요. 행복한 노을 요양원이라고. 정말 시설이 좋대요. 24시간 간호사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태연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행동에 나선 거예요. 요양원? 왜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하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라가 재빨리 태연의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희도 바빠서 매일 돌봐드리기 어렵고.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내 집은 어떻게 하지? 일부러 물었습니다. 태연과 소라가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사실
집을 조금 리모델링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머니의 설계도면들도 정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요. 태연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지금이 기회였죠. 내 설계도면? 아, 그것들. 특히 한강뷰 파빌리온 원본은 어떻게 할 거니? 태연의 눈이 잠시 빛났다가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잘 보관할 거예요. 어머니의 소중한 작품들이잖아요. 거짓말? 소라가 그 도면을 해외 경매에 내놓으려 한다는 통화 내용을 이미 녹음해 두었거든요. 그래. 내 머리가 나빠지고 있나 봐. 가끔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 그녀의 설계도면이 얼마에 팔릴지 같은 이야기들. 태연과 소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태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구나. 혼란스러운 척 대답했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작동 중이었어요. 점심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라가 태연을 발에다 주러 나간 사이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요양원, 집 리모델링, 설계도면에 대한 그들의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강민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습니다. 미자 씨.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소라가 자주 가는 장소가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카페가 떠올랐어요. 네,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요. 처음 만났던 그곳이요. 완벽해요. 이제 우리의 함정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제가 설계한 빌딩들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그 건물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제 영혼의 일부였어요. 철수야, 이제 곧 끝날 거야. 내가 남긴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진실을 밝힐 거야.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제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소라야, 지난번에 갔던 그 카페가 생각나는구나. 거기 한 번 더 가자. 소라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만 곧 안심한 표정이 되었어요. 제 혼란스러운 상태에 그녀는 이미 방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어머님. 언제 가고 싶으세요? 내일 어떠니?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마지막 말은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소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 가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카페라테도 마시고요. 소라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죠. 이번에는 제가 함정을 설치했다는 것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강렬했습니다. 오늘이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강민 변호사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증거들도 완벽했습니다. 소라와 태연의 통화 녹음, 가짜 치매 진단서 사본, 그리고 남편의 유언장. 모두 제 가방 안에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소라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카페에 가기로 했잖아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어떤 들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외출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주 동안의 연기는 이제 끝나갔어요. 마지막으로 가방을 확인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소라의 차를 타고 카페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소라가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전에 앉았던 창가 자리로 향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카페라테 드릴까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카운터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라.
그녀는 오늘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소라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소라가 돌아왔을 때 더 이상 혼란스러운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똑바로 펴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소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소라야, 내가 너를 속였구나. 실은 나 전혀 정신이 혼미하지 않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소라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설계도면들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 테이블 위에 증거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소라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이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거짓말은 그만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네, 다음 주 목요일이면 됩니다. 요양원은 이미 예약했고 그녀의 설계도면들은 모두 정리해뒀어요. 특히 한강 뷰파빌리온 원본 도면은 해외 경매에 내놓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말을 더듬는 소라를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건축가로서 복잡한 구조물의 취약점을 찾아내던 그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소라의 계획 모든 허점을 지적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 소라야. 내 설계도면들에는 모두 특별한 워터마크가 있어. 내가 복제한 도면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이 즉시 드러날 거야. 그리고 이 유원장에 따르면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될 예정이었어. 소라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노, 당혹감,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마침내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대답 대신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이강민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윤소라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태연이는 몰랐어요. 모든 건 제 생각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분명히 태연의 목소리도 있었으니까요. 건물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야. 내가 잊었던 것은 내 인생의 기초가 얼마나 단단한지였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소라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무겁고 슬펐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몇 달 후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진실을 알려준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소라와 태연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선처를 호소했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내 아들과 며느리니까요. 이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제 설계도면들은 안전하게 보관되었고 일부는 제 뜻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미소 지었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제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제가 설계한 빌딩들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재산이나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친 제 열정과 예술 그리고 철수와 함께 만들어온 삶의 역사였어요. 이제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내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어요. 따스한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보, 보고 있나요? 당신이 남긴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남편의 미소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끝나지 않은 약속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